나는 공원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을 보았다. 자, 이것을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이렇게 말할까요? falling, fallen 둘 다 이 문장에선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의미 차이가 있겠죠. 자, falling 바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죠. 들어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fallen 과거 분사라고 하죠. 동사에서 빌려서 형용사로 쓰는 것들을 바로 분사라고 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 분사를 쓰는 이유와 좀 더 나아가서 분사 구문까지 분사를 완벽하게 오늘 정리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긴 동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분사 혼동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분사를 쓰는 이유, 분사, 형용사, 완벽 정리, 10초 내에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분사와 관련된 기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쓴다고요? 형용사. 그럼 동사에서 형용사로 만들어 쓴다는 얘기인데 형용사라는 품사의 단어가 있는데 왜 형용사로 만들어요? 네, 앞 페이지에서 봤던 우리 fall, 떨어지다 라는 동사에 뭐예요? 떨어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만들었었죠. 그럼 영어 단어에 떨어진이라는 형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사에서 빌려서 떨어진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 쓴다는 거죠.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분사 구문도 형용사인가요?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든 부사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사 의미가 있어요. 형용사 의미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로 만들어 쓰는데 동사에서 빌려서 만들어 쓰는데 어떤 형태로 형용사로 만들어요? 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자, ing 붙인 형태 뭐? 현재 분사. 동사 원형에 ed 붙이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ed 붙인 형태 뭐? 과거 분사. 자, 불규칙도 있어요. 과거 분사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고친다라는 fix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고치고 있는 그런 뭐예요? fixing. 그럼 고쳐진 그런 뭐예요? fixed. 자, 이렇게 ing나 ed 규칙이죠. 그런데 불규칙은 뭐예요?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떨어지다 fall, 떨어지고 있는 falling, 떨어진 fallen, fallen ed 안 붙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규칙. 그래서 동사 원형에 ed 붙인 것이 과거 분사이다라고 영어 책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는 불규칙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의미는 뭐예요? 자, ing가 붙은 현재 분사는 의미가 능동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 진행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게 능동이죠. 진행은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능동이죠. 그게 바로 현재 분사 형용사의 의미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반면에 과거 분사로 만들어진 형용사, 과거 분사 의미는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 의미는 뭐예요? 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된, 뭐뭐 해진 이런 의미, 그리고 이미 완료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한, 뭐뭐 된, 뭐뭐 해진 이런 의미가 바로 과거 분사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분사 구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로 만들었다고요? 부사구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분사 구문의 의미는 부사절의 접속사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라면, 뭐뭐 하면서, 비록 뭐뭐이지만 등과 같은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를 예문을 통해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문장 속에서 능동 진행의 의미로 수식한다, 쓰인다 그랬어요. 자, 형용사는 수식하는 경우와 설명, 보어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직접 꾸며주는 수식의 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았다 할 때 떨어지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현재 분사가 나뭇잎을 꾸며주도록 써야 하겠죠.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자, 여기서 바로 현재 분사 falling이 leaves, 명사 나뭇잎을 꾸며주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 능동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죠. 이번엔 과거 분사가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서 직접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로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한, 뭐뭐된, 뭐뭐해진 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수식하겠죠. 나는 공원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보았다. 영어로 이렇게 써야 하겠죠.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여기서 과거분사 fallen은 명사인 leaves를 수동 완료의 의미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떨어지는 것이 이미 완료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수동 완료 의미. 자, 현재 분사 형용사가 직접 수식하기도 하지만 문장 속에서 설명하는 보로 쓰이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 그죠? 형용사는 바로 수식 또는 설명, 보호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설명하는 경우 예문을 보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현재 분사 의미 뭐라고요? 능동 진행의 의미로 설명, 수식한다. 그 영화는 매우 신났다. 영어로 하면 The movie was very exciting. 자, 그 영화는 매우 신났다. 그럴 때 exciting 앞뒤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비동사 was의 보어로 쓰인 겁니다. 주어인 the movie를 설명하고 있죠. The movie was very exciting. The movie was very exciting. 이번엔 과거 분사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인 경우 보겠습니다. 의미는 과거 분사는 뭐라고 그랬죠? 네, 수동 완료의 의미로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 쓰인다. 자, 나는 그 소식에 매우 흥분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이렇게 쓰겠죠.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자, 여기서 excite,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에 과거분사 ed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흥분한 사람은 바로 나죠. 그래서 내가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동사 was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 과거분사입니다. 여기서 집중! 감정 분사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동사의 분사 형태와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능동 형태인 현재 분사 ing가 나오면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나타냅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면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가 쓰고 있던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죠. He was writing a letter. 그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He was writing a letter. He was writing a letter. 자, 여기서 writing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주어인 그가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분사 능동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편지는 그에 의해 쓰여졌다 라는 것을 문장으로 쓸 때 A letter was written by him. A letter was written by him. A letter was written by him. 여기서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는 쓰여진 거죠. 뭐가 쓰여진 거예요? 바로 a letter,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의 분사 형태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주어가 사람일 경우 뒤에 나오는 보어는 주어의 행동, 능동적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서 의미가 능동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주어가 사람이 아닌 사물일 경우에는 뒤에 보어가 과거 분사로 나와서 주어인 사물이 어떻게 되는 행동을 당하는 해진 이런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정 분사 형용사, 즉 감정 형용사는 그 형태와 의미가 일반적인 동사에서 나온 분사 형용사와는 좀 다릅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식은 그를 흥분시켰다. 자,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라는 동사 excite입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죠? The news excited him. The news excited him. The news excited him. 여기서 소식이 흥분시켰다, 목적어 그를 이렇게 되죠. 이때 그 목적어 힘을 주어로 쓰게 되면 수동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가 흥분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He was excited about the new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이 과거 분사와 어울리네요. 앞에서 일반적인 동사들은 사물이 주로 당하는 입장, 수동의 입장이니까 예문 보시면 A letter was written by him.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사물이 과거 분사와 수동과 어울리는데 감정 동사에서 온 이 감정 형용사, 감정 분사는 사람이 오히려 과거 분사와 어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감정 동사는 그 의미 자체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뭐뭐하게 하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예문에서 보셨듯이 excite, 흥분시키다는 바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사건이나 사물이 되겠죠. 그것을 수동 형태로 쓰게 되면 사람이, 목적어인 사람이 주어로 나오게 되고 수동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동사는 어떻게 돼요? 바로 감정 동사는 과거 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감정 형용사는 과거 분사가 사람과 어울린다. 이것을 감정 형용사라고 문법 책에서는 분리해서 따로 열심히 외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감정 형용사들이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와 어울릴까요? 그렇죠. 바로 ing 형태, 현재 분사와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흥미진진했다.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The news was exciting.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많은 학습자들은 The news was exciting, excited. 그러면 the news, 사물이네, excited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과거 분사를 탁 찍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이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들이 ing는 사물과 어울리는 이유가 뭐뭐 하게 하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이렇게 발현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사 자체가. 그래서 능동 진행 의미가 오히려 사물과 어울리고 그 다음 과거 분사 ed가
어울리는 것은 이 뒤의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해진, 뭐뭐 하게 된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감정을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 오히려 수동 완료 의미로 쓰는 것이 더 의미상 적절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아직까지 혼동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뒤에서 예문을 통해 좀 더 연습하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고요. 이렇게 감정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들은 좀 의미가 색다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감정동사에서 비롯된 감정 형용사들입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urprise, surprising, surprised,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excite, exciting, excited, worry, worrying, worried, amaze, amazing, amazed, bore, boring, bored. Depress, depressing, depressed, touch, touching, touched, move, moving, moved, impress, impressing, impressed, please, pleasing, pleased,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Disappoint, disappointing, disappointed, embarrass, embarrassing, embarrassed, confuse, confusing, confused, annoy, annoying, annoyed. 여기서 집중.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동사에 ing 붙인 형태죠. 그리고 위치까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분을 확인해 보면 다르지만 그냥 보기에는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죠. 이 형태와 같은 위치의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혼동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분사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었죠? 바로 형용사였어요. 형용사로서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서 쓰인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이는데 의미가 뭐였죠? 명사 의미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문장에서 sleeping 이라는 단어는 비동사 뒤에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아기가 잠자고 있어요. 소파 위에서.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나의 습관은 소파에서 잠자는 것이다. 하고 명사로 쓰였죠. 습관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일치하는 보어, 명사죠. 두 개가 형태와 위치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 이제 보이시죠?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자, 다른 예문 한 가지 볼까요?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자, 여기 sleeping.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의미는 너는 잠자고 있는 사자를 지금 보고 있어. 자, 동물원에 가서 잠자고 있는 중인 사자를 보았어.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명사 lion을 직접 수식해 주죠. 두 번째 예문은 This is a sleeping bag. 자, 이것은 잠자고 있는 가방이야. 꾸며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 명사로서 용도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잠자는 용도의 가방이다. 침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처럼 둘 다 쓰였지만 하나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이고 하나는 동명사로 쓰인 복합 명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This is sleeping bag.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This is sleeping bag.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았죠. 그런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절,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한 것, 그리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을 나타내는 절, 부사절이죠.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단히 바꾼 형태, 그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단하게 바꾼 형태, 그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분사구문은 형용사일까요? 아니죠. 부사절을 간단하게 부사구로 바꿨으니까 의미가 부사 의미예요. 부사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부사절을 어떻게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부사구로 간단하게 바꿀까?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애줍니다. 때에 따라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사구문을 쓰는 거니까 대부분은 접속사를 없애버리겠죠. 두 번째, 공통주어를 없앤다. 공통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다르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안 없애겠죠? 그대로 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통주어면 없애고, 세 번째,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끝입니다. 접속사를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간단하죠? 자, 아래 예문 한번 보세요. Because I slept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나는 어젯밤 잘 잤기 때문에 지금 난 피곤하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을 부사구로, 즉 분사구문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뭘 없애요? 네, 접속사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주어를 없애요. 자, 공통주어 because 부사절에 I, 그 다음 주절에 I'm not I 똑같죠? 그래서 주어를 없앱니다. 다음 세 번째, slept라는 동사가 남았어요. 그런데 동사 원형에 ing라고 그랬죠? 따라서 동사 원형 sleep에 ing를 붙이면 sleeping 이렇게 되겠죠. 자, 만들어진 분사구문은 sleeping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어젯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은 피곤하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이 책에서 sleeping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이런 문장을 보았을 때 이 sleeping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어젯밤 잘 잤기 때문에 잘 자서 라고 sleeping이 because 이유의 의미가 있는 분사구문이다. 부사절의 의미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의 핵심입니다. Sleeping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Sleeping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자, 이제 여러분 sleeping well last night. I'm not tired today. 라는 문장을 보게 되면 어젯밤 잘 잤기 때문에 잘 자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분사구문을 이해한 겁니다. 자, 또 다른 분사구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As I had no money, I couldn't buy a new car. 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이때 as는 because와 같은 의미의 부사절이죠. 이유와 원인 때문에 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 그런 의미의 접속사 because, since, as 이런 접속사들은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접속사를 지우고요. 공통주어 맞네요. 지우고요. 동사 원형의 ing, had의 원형 having, ing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은 Having no money, I couldn't buy a new car. 자, 이렇게 Having no money, I couldn't buy a new car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위에 문장이 없더라도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새 차를 살 수 없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Having no money, I couldn't buy a new car. Having no money, I couldn't buy a new car. 또 다른 부사절의 의미를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If you exercise hard, you can lose weight. 만일 너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너는 살을 뺄 수 있어. If 조건이죠.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 하면. 자,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if절도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고 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양보라고 하죠. 뜻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이에요. 자, 이런 접속사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애야겠죠? 두 번째, 공통주어 없애야 되겠죠? 세 번째,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exercising hard, you can lose weight. 열심히 운동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exercising hard 라는 문장을 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절 you can lose weight. 너는 살을 뺄 수 있어. 라는 걸 연결시켜서 열심히 운동한다면 바로 조건의 의미의 부사절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사 구문의 핵심이죠. Exercising hard, you can lose weight. Exercising hard, you can lose weight. 또 다른 의미의 분사 구문 연습입니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동시 동작이란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이런 의미죠. 접속사로는 while, as를 사용합니다. While he had dinner, he watched a soccer game. 그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축구 경기를 관람했어요. 자, 분사 구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두 번째, 공통주어 없애야 되고요. 세 번째, 네, 바로 동사 원형의 ing. Having dinner, he watched a soccer game. 자, 이 경우 또 having dinner 의미가 식사를 하면서 그가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하고 while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혼란스럽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예를 들어 after he had dinner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 부사절의 의미가. 그래서 having dinner가 식사를 한 후에 그는 축구 경기를 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before he had dinner 그는 식사하기 전에 그는 축구 경기를 봤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 하나만 having dinner, he watched the soccer game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의미다 이렇게 100% 확신하기는 힘들고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앞에 어떤 다른 내용, 뒤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이 여러 가지 맥락, 의미를 연결시켰을 때 접속사가, 즉 의미가 while인지 after인지 before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분사 구문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ing dinner, he watched a soccer game. Having dinner, he watched a soccer game.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having dinner, he watched a soccer game. 이 문장을 해석하시오.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그는 축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고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장 속에서 중간에 어떤 맥락, 앞뒤에 연결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의 또 묘미이기도 하죠. 영어에서 동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부사절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s 뭐뭐하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등위 접속사인 and를 이용하여 동시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실까요? I was having dinner and my dog was sitting beside me. 자,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강아지가 내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동시에 일어난 동작이죠. 자, 그런데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강아지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즉 while I was having dinner, my dog was sitting beside me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 and 하고 연결해도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도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접속사를 없애고요. 공통주어를 없애야 되는데 공통주어 I, my dog 다르죠? 그러니까 살려놓고요. 동사원형의 ing 어떻게 해요? being sitting 해야 되겠죠? 그죠? was의 원형이니까 being sitting. 그런데 being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생략해서 씁니다. 보통은 being, ing, sitting, ing 두 개 충돌이 일어나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생략해서 써도 정확히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being은 안 써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어요. 왜요? 의미의 중심은 sitting에 있잖아요. 그죠? being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략하고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was having dinner. My dog sitting beside me.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래 바꿔진 문장을 보시면 느닷없이 with하고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with를 썼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네. with 없이 I was having dinner, my dog sitting beside 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처럼 with를 넣어서 I was having dinner with my dog sitting beside me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with를 왜 썼을까요? 동시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미인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돼요?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돼요. 어떻게? with 명사 분사. 자, 그래서 접속사를 지우고요.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주어와 일치하지 않고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영민들이 기억해 두세요. with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I was having dinner, my dog sitting beside me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my dog 다음에 분사가 느닷없이 나왔는데 도대체 my dog이 명사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 with 넣어가지고 이 전체를 부사구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 준 겁니다. 분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해되시겠죠? I was having dinner with my dog sitting beside me. I was having dinner with my dog sitting beside me. 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분사구문 한번 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when, 뭐뭐 할 때,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옛날 친구, 옛 친구를 만났어요. 이 문장을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접속사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 공통주어 없애야죠? 그 다음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was 비동사이니까 being 하고 나와야 되겠죠?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자, 다음은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의 문장입니다. 등위 접속사,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죠?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되는 문장인데 의미상으로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and는 보통 앞, 뒤의 문장이 대등한 어떤 무게로 연결되는 것이 등위 접속사죠. 형태와 의미가 무게중심이 양쪽에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walked to the garden and watered the flowers. 나는 가든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꽃에 물을 주었어요. 정원으로 내가 걸어가서 시차를 두고 연속해서 꽃에 물을 줬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의 의미의 부사절 같은 느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접속사를 없앤다. 부사절의 접속사는 아니지만 and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 일치하는 주어를 없앤다. I 뒤에 없네요. 네, 공통주어이기 때문에 이미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없앨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동사 원형에 ing 붙인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I walked to the garden, watering the flowers. 나는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꽃에 물을 주었어요. 정원으로 걸어가서 시차를 바로 연속해서 꽃에 물을 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I walked to the garden, watering the flowers. I walked to the garden, watering the flowers.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은 분사 구문으로 바꾸어 쓸 때 또는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떤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연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어서 바로 다른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 연속 동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했던 문장이에요.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옛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했을 때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비동사 즉 동사 원형의 ing니까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민들은 이렇게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왜 바꾼다고 그랬어요? 절로 쓴 이런 문장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부사구로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것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의미는 똑같지만 근데 being하고 나오고 그 뒤에 분사 working하고 또 나왔어요. 그럼 얘만 살려놓아도 분사구문이란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진행형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경우 being, ing가 나오면 이 being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ing 분사구문 형태란 걸 알 수 있고 길을 걷는 동안에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얘 친구를 만났어요 라는 의미를 충분히 위에 부사절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being은 생략한다. 자,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또는 having been 완료 수동 형태가 분사구문이 되면 having been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생략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having been이 생략되는 사례를 예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fter it had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그것이 존에 의해 수리가 된 이후에 그것은 적절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after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접속사를 없애고 공통주어 it, 그죠? 그 물건, 뭔진 모르겠지만 생략하고 그
그 다음 동사 원형의 ing. 자, had 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having been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having been repaired의 의미는 존에 의해 수리가 된 후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충분히 분사구문으로서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미인들은 이것을 더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왜요? 네, having been 이것을 생략해 버려도 repaired 분사죠.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 쓰는 것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분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ing가 안 보여요. 분명히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접속사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repaired하고 ing가 없는데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앞에 having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ng 생략됐죠? 그래서 앞에 being이 생략되거나 having been이 생략되게 되면 수동의 형태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미, 이렇게 해도 의미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존에 의해 수리가 됐어요. 그것이 적절하게 작동했어요. 존에 의해 수리가 되어서 됐기 때문에 된 후에 이런 부사절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을 repaired by John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분사구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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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영작하기입니다. 자, 영어로 말하기.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의 문장이네요. 그죠? Because I didn't sleep well. 이렇게 나가는 문장이 없겠죠. 절로 쓰면 다음 주절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고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부사절로 쓰지 말고 분사구문으로 써요. 따라서 because I 접속사 주어 없애버리고 ing 쓰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이니까 뭐예요? 앞에 not sleeping well 하고 쓰면 돼요. 어젯밤 last night. 자, 여기까지 되시죠? Not sleeping well last night.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완성하면 Not sleeping well last night. I'm really tired today. 이렇게 되겠죠? Not sleeping well last night. I'm really tired today. Not sleeping well last night. I'm really tired today.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사구문의 부정 형태 ing 앞에 not을 쓴다. 그리고 부사절이 내용이 because I didn't sleep 또는 as I didn't sleep 이기 때문에 접속사 없애고요. as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 공통주어 I 지우고 그다음 부정이니까 didn't가 뭘로 와요? not으로 오면서 동사 원형의 ing sleeping 이렇게 왔던 문장이죠. 이것을 부사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As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m really tired today. 자, 여기서 집중. 우리는 이제 앞에서 동사를 변형하여 다른 품사로 쓸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배웠어요. 이것을 영문법에서는 동사를 빌려서 다른 품사로 쓴다.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래서 오늘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분사 구문까지 전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분사 구문을 포함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영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것을 한 번쯤 이해하고 문제를 접하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사와 관련된 문제는
바꿔 말하면 투부정사와 관련된 문제는 동명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세 가지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는 문장 속에서의 위치, 즉 성분이에요. 그죠? 주어일까, 동사일까,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수식어일까, 어떤 위치의 어떤 성분일까, 그걸 통칭하여 위치 문제. 그 다음 형태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영어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의미입니다. 형태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 어떤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균형을 맞추어 줘야 적절한 영어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확인해야 영어 문법 문제를 정확히 바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분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차이가 뭐였어요? 일단 형태는 ing, ed, 의미는 능동진행, 수동 완료 의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뭐예요? 직접 수식하거나 보호 위치에 온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는 분사와 투부정사를 묻는 경우도 있고요. 투부정사를 쓸까? 분사를 쓸까?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묻는 문제도 나와요. 왜? 형태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빠른 속도로 다시 들어보시면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과 전체적인 흐름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는 것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변형 문제, 영작하기 문제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또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적절하게 바꿔 쓰기 문제,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는 나올 수 있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도 실전에서 바로 풀 수 있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 형태죠. 위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동 진행의 의미로. 그래서 명사 앞 뒤에 나오게 돼요. 그럼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라는 것을 착 알아차려야 되겠죠. 의미는 능동 진행,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 우리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명사 앞에서 ing 형태는 무조건 현재 분사로 뭐뭐할 하고 꾸며주는 형용사다. 아니라고 그랬죠?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의미 확인해야 되겠죠? 보세요.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하고 현재 분사로 꾸며주는 형태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맞죠? 아기가 잠자고 있는 능동 진행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맞잖아요. 그럼 현재 분사구나. 의미는 잠자고 있는 아기이구나. 그런데 sleeping bag 그러면 잠자고 있는 가방. 아이고 잠자고 있는 가방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것은 현재 분사로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용도로 쓰이는 복합명사다. 한 덩어리로 명사예요. 명사, 복합명사. 잠자는 용도의 가방, 침낭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명사가 돼버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의 문장 속 위치 두 번째입니다. 명사 앞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 뒤에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비동사는 뒤에 보호가 필요한 동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보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어떠한 상태이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 어떠한 존재이다. 이런 상태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것을 진행형이다. 이렇게 동사로 통째로 묶어서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의미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뒤에 나온 것이 ing 형태가 무조건 형용사로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동명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명사이면 명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뭐뭐 하는 것하고 주어와 일치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위치와 형태와 의미. 예문 볼까요? He is watching TV. 자, 일단 위치를 보면 비동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보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형용사 현재 분사로 먼저 볼까요? 그는 TV를 보는 상태에 있다. 즉 TV를 보는 중이다. 맞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형태와 의미로 현재 분사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My hobby is watching TV. 자,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보어입니다. 그럼 현재 분사 보로 보면 내 취미는 TV를 보는 중이다. 말이 안 되죠? 능동 진행의 의미, 내 취미는 TV를 보는 상태이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취미는 TV를 보는 것이다 하고 취미가 곧 TV 보는 것 바로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보어. 그래서 이 경우는 명사다, 동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 붙인 pp 형태라 그러죠. 자, 먼저 위치 첫 번째 명사 앞뒤에 옵니다. 역시 그러면 뭐 형용사로서 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식하는 형용사이다. 단 ing와 의미 차이가 있죠. 의미는 뭐예요? 수동 완료의 의미, 뭐뭐 된, 뭐뭐해진, 뭐뭐 하게 된 이런 수동의 의미로 형용사로 쓰인다. 예문 보시죠. Fallen leaves. 자, 떨어지게 된 나뭇잎들. 이미 떨어진 게 완료되었고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수동 완료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과거 분사 예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분사 예문 하나 더 볼까요? Book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책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그 책은 이미 쓰여지는 것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수동 완료 의미로 이렇게 명사 앞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의 위치와 의미. 과거 분사의 위치 두 번째입니다. 문장 속에서 과거 분사가 비동사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have 동사 뒤에 pp로 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거 문법에서 배운 적 있으실까요? 네, 비동사 뒤에는 수동태, have 동사 뒤에 pp는 완료 시제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분사가 비동사나 have 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동사로 묶어서 보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의미는 역시 수동 완료의 의미죠. 뭐뭐 된, 뭐뭐해진, 뭐뭐 하게 된. 문장 속에서 한번 볼까요? My cell phone was broken. 자, 동사, 비동사 was. 그 다음 pp 나왔네요. broken. break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나의 휴대전화는 고장이 나버렸다. 휴대전화가 무언가에 의해서 고장이 난 거예요. 물일 수도 있고 떨어뜨려서 부딪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과거 분사로 비동사 뒤에 쓴 수동태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뭐뭐해졌다. 뭐뭐해진 거다 라는 거죠. 다음 예문 보실까요? I have learned English for 2 years. 나는 배웠어요. learn, 배우다 동사의 앞에 have가 붙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pp 형태로 썼어요. 그럼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완료 시제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have를 쓰면 현재 완료, had를 쓰면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어를 배웠다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즉 2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쭉 배웠어요.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현재 완료 형태라고 하죠. 과거 분사의 위치 수식어, 명사 앞뒤. 두 번째 위치 비동사 뒤에 수동태, have 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위치와 형태와 의미를 확인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위치 뭘까요? 성분. 네. John saw me. 그 다음이에요. 주어, 동사, me. 목적어 뒤에 나온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동사와 목적어와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죠. 먼저 목적어의 의미 관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동, 즉 wash, 세차하는 wash the car, 차를 세차하는 행동을 직접 능동적으로 하죠. 따라서 ed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수동의 의미니까, 그죠? 그럼 이번엔 to wash, wash, washing, 이건 다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셋 중에 골라야 돼요. 이번엔 동사 볼까요? 동사 saw, 보았다. 지각동사이구나.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wash 쓰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John saw me wash the car 이렇게 써야 하겠죠. John saw me wash the car. John saw me wash the car. 자, 그럼 이 경우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wash만 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각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닦고 있는 진행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봤다면 ing 현재분사도 쓸 수 있죠. 따라서 John saw me washing the car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wash, washing 둘 다 가능하다. 의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런데 to wash는 쓸 수 없어요? 이건 못 써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안 씁니다. 자, 이것은 문장의 오형식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 보게 될 텐데, 문장 속에서 위치 파악을 하고요. 어떤 형태의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야 할까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와 의미에 따라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골라 써야 할 겁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집중. 자, 위치와 형태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집중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보일 거예요. 동사가 지각동사라는 게 보였죠. 그리고 목적어 the car 이렇게 보였어요.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를 쓴다 하고 fix, fixing 하고 고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요? 목적어가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능동적으로 fix, 고치거나 fixing, 고치는 중인 상태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볼 때는 의미상으로 목적어가 행동을 직접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어떤 사물이 목적어로 나올 경우 목적격 보어는 그 행동을 당하는 거죠. 고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우선 과제의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목적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도 뭐 행동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행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행동을 당하는 입장이냐, 이것부터 확인해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자동차는 고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볼 것도 없습니다. 능동의 의미인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는 다 능동 의미예요. 쓸 수 없어요. 무조건 fixed 하고 수동의 의미를 답으로 써야 합니다. 오히려 쉬워요. 이런 문제가. 그렇겠죠? 자, 의미상 이렇게 되겠죠.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저는 자동차가 나에 의해 수리되는 걸 봤어요.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영어 수험생들이 틀리는 문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와 수동 의미 관계일 때는 동사에 상관없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상관없이 무슨 동사라 하더라도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왜? 수동의 의미, 즉 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됐죠?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위치, 질문의 위치 어디일까요? 동사가 보입니다. was.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이겠죠? 앞에는 전부 자, 이제 주어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The average size of a house building built in 1976. 1976년에 지어진 그 집의 평균 크기는 평균 크기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수식어인데 뭘 꾸며주고 있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형용사가 집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짓고 있는 집 능동일까요? 지어진 집 수동일까요? 당연히 지어진 집하고 수동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수식어일 때, 위치상 수식어일 때 형태와 의미, 수동, 과거, 분사. 자, 정리하면 의미가 전체 이렇게 되겠죠. The average size of a house built in 1976 was 980 square feet. 1976년에 지어진 집의 평균 크기는 980평방피트였습니다. The average size of a house built in 1976 was 980 square feet. The average size of a house built in 1976 was 980 square feet.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질문의 위치가 문장 속에서 어디죠? 성분이 We had concerns for houses surrounding. 수식어 부분이죠. We 주어, 동사 여기 있고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전치사구 속에 들어있는 수식어입니다.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house, 집을 꾸며줍니다.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부동산, 어떤 재산, 어떤 지역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집에 대하여 걱정을 했습니다.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둘러싸인 집이니까 능동의 의미예요. 따라서 surrounding 하고 능동 진행의 의미인 ing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surrounded, 둘러싸여진 집, 집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애매하죠. 의미가 둘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surround는 무엇을 둘러싸다 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현재분사, 과거분사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능동이면 있어야 되겠죠. 네, 바로 뒤에 the property 하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능동의 형태로 surrounding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 문장을 보면 surrounded, surrounding, houses를 둘 다 꾸며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목적어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능동 진행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e had concerns for houses surrounding the property. We had concerns for houses surrounding the property.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Finishing his homework, he went to the movie. 자, 숙제를 마치고 그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럼 독립된 하나의 부사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위치상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앞부분은 뭐예요? 부사구 위치다. 부사구의 분사로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린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부사절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쓴
형태, 부사구의 형태다 그랬습니다. 자, 의미상으로 그럼 어떤 부사절이었을까요? 이거죠. 그의 숙제를 끝마친 후에, 그가 그의 숙제를 끝마친 후에, 접속사 after, 그리고 주어는 공통주어 he, after he, 다음 finished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그가 끝낸 후에, 이런 문장에서 비롯된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inished, finishing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 능동의 의미죠. 그가 끝냈어요. 그의 숙제를. 따라서 finishin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해석을 할 때는 finished, finishing 조금 혼동이 올 경우가 있죠. 이때 뭘 보라고요? 네, D를 참고로, 항상 그렇진 않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능동 형태죠. 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능동 형태예요. 왜요?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능동이죠. 목적어가 뒤에 없으면 수동 형태로 보통 나오잖아요. 우리 문장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뒤에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분사 구문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거죠. 왜? 분사는 동사에서 출발했으니까요. 따라서 그의 숙제를 끝내고 라는 형태. Finishing his homework, he went to the movie. Finishing his homework, he went to the movie. Finishing his homework, he went to the movie.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위치 파악 먼저 해야죠. 문장의 위치, 성분 어떻게 돼요? frightened by the noise.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the girl started to cry.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앞부분은 뭐가 돼요? 그렇죠. 분사, 구문 이렇게 돼야 되죠. 분사로 만들어진 부사구, 의미, 분사구문. 그렇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해야 되겠죠. frightening일까, frightened일까. 그 소리에 무서워서 놀라서 frighten 하면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 누구누구를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by 이하는 전치사 구죠. 따라서 수동의 의미, 즉 주어가 느낌을 받는, 어떤 느낌을 느끼는 이런 수동의 의미 frightened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Frightened by the noise, the girl started to cry. Frightened by the noise, the girl started to cry. 자,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됐죠. Because she was frightened by the noise. 그 여자는 그 소음에 놀라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요 바로 부사절이었어요. 그래서 the girl started to cry.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무서움을 느껴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됐죠. Because she was frightened by the noise, the girl started to cry. Because she was frightened by the noise, the girl started to cry. 바로 because she was frightened by the noise. 이 부사절이 접속사를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야 되니까 was frightened 해서 being frightened by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진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런데 being은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앞에서. 따라서 뭐만 남아요? frightened by the noise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질문의 위치는 역시 부사구입니다. 왜요? 자, 여기까지 별도 독립된 구이면서 뒷부분 the letter had 주어 동사 있죠? 그래서 writing, written in a hurry 서둘러서 편지가 쓰였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사 구문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분사 구문은 능동일까 수동일까에 따라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써야 되겠죠. 자, ing 형태는 능동, pp 형태는 수동. 그래서 편지는 쓰여지는 거니까
의미가 수동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idden 하고 쓸 수 있고,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뒷부분에 목적어 없죠? 여기 in a hurry 전치사 구입니다. 따라서 해석이 수동이 된다는 것까지, 또 형태도 수동이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Written in a hurry, a letter had a lot of mistakes. Written in a hurry, the letter had a lot of mistakes. Written in a hurry, the letter had a lot of mistakes.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위치를 볼까요? 자, 질문의 위치는 Mary was walking. 주어 동사 나와 있네요. 메리가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를 뒤따라 오는 동안에, 뒤따라 오면서,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그렇다면 뒤에 나온 것은 분사 구문이네요. 그죠?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죠? 주어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동사가 여긴 아니죠. 왜냐면 분사 구문으로 쓰였어요. 왜? 전치사가 여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별도의 절이 될 텐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 형태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분사 구문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과거분사, 현재분사를 결정 지어야 하겠죠. 따라서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이런 의미니까 뒤에 목적어 있고, 능동의 의미, 능동적으로 따라간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following 하고 답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Mary was walking with her sister following her. Mary was walking with her sister following her. 위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Mary was walking. 메리가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었겠죠. 절로 쓰면. 그래서 Mary was walking and her sister was following her.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써요. 동시동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동시동작, 접속사를 지운다. 공통이 아닌 주어는 생략할 수 없다. 살리고요. 그 다음 동사원형에 ing 쓰면 분사구문이 되죠. 따라서 being, following h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being은 또 생략한다. 그죠? 따라서 뭐만 남아요? following her 요 부분만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with가 나와 있어요. 이 with는 뭘까요? 네, with 안 써도 괜찮은데 명사가 있고 그 뒤에 following her 이렇게 그냥 써버리게 되면 Mary was walking her sister following her 문장의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이 부분이 부사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with 갖다 집어넣어서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치사구는 부사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를 넣는다. 안 써도 상관없다. 만약 her sister 이게 공통주어라면 당연히 with는 없이 following her 이것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어가 Mary하고 her sister하고 다르잖아요. 따라서 with 명사, 분사 형태로 분사구문 동시동작을 썼습니다. 정리하면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분사구문 동시동작은 접속사를 지우고 with 명사, 분사 형태로 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Mary was walking and her sister was following her. Mary was walking and her sister was following her. 동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르게 쓴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부사절 볼까요?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자, 내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만났어요. 옛날 친구 한 명을. 접속사를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런 형태 찾아볼까요? 네, 동사 원형에 ing,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뒤는 다 똑같죠. 그래서 5번이
맞네요. 그런데 being은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만 남아요? walking down the street. 4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확한 의미를 위해서 접속사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분사구문으로. 그래서 세 번째도 맞습니다. 그래서 3, 4, 5가 맞고 여기는 being 하고 써야 되는데 be 명령물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그 다음 was 분사구문에 이렇게 was하고 과거형 나오면 안 되죠. being walki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1번, 2번은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하고요. 3, 4,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분사란 형용사로 만들어 쓴 거예요. 동사를 이용해서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형용사가 될까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ed 붙여서 과거 분사로 바꾸어 썼습니다. ing를 바꾸었으면 현재 분사로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고요. ed를 붙이면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ing, ed 붙여서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구로 독립된 의미 구로 만들어 쓴 것이다. 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